여러분, 대한민국 부자, 참 부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 기준을 보면요, 그 리크루터인가요? 여기서 조사한 걸 보면 한 43억 원이 내 자산이 되면 부자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43억 원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국민 중에는 그래도 꽤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 폭탄의 대상입니다. 세금 폭탄의 대상. 소득세를 굉장히 빨리 올리잖아요. 소득세를요. 지금 소득세가 최고세율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뭐 누가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최고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요, 여러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친기업적인 정책이 아니라 친노동 정책을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개혁 대상인 거예요. 개혁 대상. 기업이 개혁 대상이니까 돈 많은 사람도 개혁 대상이 됐던 거죠. 실제로 소득세율 인상 폭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엄청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역대급 2등입니다. 2등. 우리보다 앞에 있는 데가 리투아니아예요.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는요, 소득세 인상을 12%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12%. 대한민국은 11%고요. 그리스는 10%고요. 슬로베니아가 9%입니다. 9%. 프랑스가 지금 8.6% 올렸고요. 캐나다가 7.1% 올렸습니다. 포르투갈 7.1%. 일본도 5.9%. 미국이 1.8%죠.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 0.6%고요. 호주는 0.5%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위기 때, 그죠? 위기 때. 워낙 위기니까 이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세계가 부자한테 정세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만큼 정세를 높인 데는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고 세율이 27%예요. 27%. 대한민국은 49.5%입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38.5%였거든요. 여기에 지방세 포함을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4차례 인상을 했어요. 4차례 인상을 거치면서 49.5%가 됐습니다. 여기 국세가 45%고요. 지방세가 10%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부자 정세, 핀셋 정세란 말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자 정세를 하면요, 심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했을 때 말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뭐 5, 6%, 6, 7% 이거는 위기 시기에 부자들이 좀 더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자들 입장에서도 용인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 12% 이렇게 올려버리면요, 징벌적 과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징벌적 과세가 되면요, 이게 반대로 부자들은 불만을 품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면 그만큼 소비를 안 합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것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돈 쌓아둬야 돼, 지금 소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덜 돌아갑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써야 돼요.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불로소득을 벌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벌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내가 잠 안 잘 거 안 자고 안 쓰고 안 먹고 지금 모았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거고요. 반발 심리가 생기면 그만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만큼 또 세금을 징벌적으로 때릴 테니까 세금 내려고 그만큼 안 쓰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자 증세만 한다고 해서 이게 세액에 그만큼 도움되느냐? 글쎄요. 글쎄요. 부자 증세를 계속해서 해내잖아요. 실제 UC 버클리의 경제학과 교수가 이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임마뉴엘 사이즈라는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요. 고소득자, 쉽게 말하면 부자죠. 부가세율을 3%포인트가 높이면요. 과세 대상 소득이 최대 9%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소득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높였는데 그 부자들의 소득은 떨어진다. 소득이 떨어지면 또 세금은 또 그만큼 떨어지겠죠. 결국은 부자 증세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세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보편정세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보편정세가 답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자체가 뭐 처음부터 표에 의식해서 뭐 완전히 표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문재인 정부는 표에 민감한 정부예요. 이렇게 인기영합주의 민감한 정부가 사실 경제를 망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에 민감한 정부니까 앞으로도 보편정세 할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보편정세를 안 한다면 지금 근로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대한 세금이라도 내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들에게 대한 세금. 그래야지 나름대로의 어떤 보편정세 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나는 이만큼 더 낼 수 있어 이렇게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고요. 근로자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세금을 좀 내야지 하는 그런 뭐 허락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우리 어떤 국세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처럼 징벌적 과세로 때리고 게다가 기업을 마치 적폐 세력 부자를 마치 적폐 세력처럼 이렇게 후드려 패면요.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정부 세율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뭐 다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고집합니다. 고집해요. 나는 내대로 가겠어 하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의 어떤 위기 있잖아요. 지금 오늘이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운명의 일주일,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운명의 일주일이 성공하려면요. 정부가 신뢰를 보여줘야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파를 찍은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좌파를 찍은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러면 우파를 찍은 국민이나 좌파를 찍은 국민이나 모두 공평하게 다뤄줘야 해요. 그래야지 국민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편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좀 뭐라 그럴까 공평, 탕평 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참 아쉬운 건 문재인 정부는 그런 탕자, 평자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